자, 그런데 어제 TV 토론 보신 분들은 모두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서로 본인들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누구 말이 과연 맞는 건지 확인은 없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뉴스룸은 중요 쟁점이 된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희정 기자, 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국민이 적폐 세력이냐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언쟁을 벌였죠. 네, 어제 토론회에서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적폐 세력 그리고 적폐 연대론을 놓고 아주 세게 붙었습니다. 예.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국정농단 세력, 적폐 세력이 어디입니까? 구여권 정당들 왜 적폐 세력 아닙니까? 예, 뭐 두 후보 보면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이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 게 그 국민을 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 해석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목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또는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지 발언하기도 하고요.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 그 대리로 우리 안철수 후보 그 밀어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적폐 세력이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문재인 후보는 그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안 후보가 그 얘기였군요. 근데 실제 그쪽에 지지를 받는 건 맞습니까?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회적으로 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있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은 지난달 이 안철수 후보까지 통합을 해서 새롭게 정권을 세워야 결국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도 더 빨라진다라고 했고요. 또 김진태 의원도 당 차원에서 연대가 이뤄지면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보수논객 조갑재 씨도 이 안철수가 당선돼서 중도 정권이 탄생된다면 이 반쪽 정도의 성공은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발언을 좀 볼까요? 홍준표 후보하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 아느냐? 뭐 이 질문을 했었죠. 네, 지난 2009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과의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발언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또 알았습니까? 알지 못한 몰랐습니다.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계좌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확인해봤죠? 네, 굉장히 토론이 예. 격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예, 예. 이 홍 후보의 말은 증거가 있는데 몰랐을 리 없다라는 예, 이런 예. 주장이었고 이거를 저희가 직접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징역 8월에 실형을 받았는데요. 이 법원은 조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서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검찰이 밝힌 일은 없고 법원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주장을 했던 조현오 청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안철수 후보도 어제 공격을 받았는데 병설 유치원 이게 며칠째 가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설 유치원 6층 교실 만들겠다는 건데 그것은 장소 어떻게 확보합니까? 병설 유치원이니까 가능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초등학교 교실을 함께 시설을 세하는데 이용하면 6층계 됩니다. 교실을 어떻게? 네, 이게 교실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예.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요. 일단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학급 수는 35,700개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9,800개로 약 10,000개가 안 되는 수인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수준의 60% 규모인 6,000개 학급 수를 더 늘린다라는 공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안 후보 측에서는 이걸 학제 개편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초등학교에 그만큼 남는 교실을 이제 나중에 병설 유치원 학급으로 대신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그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도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문 후보 측은 병설 그 유치원 학급 수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학제 개편 계획은 이제 학제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다 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시설로는 충분한지 아니면 얼마나 부족할지 이게 사실 파악이 된 게 없고요. 이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이나 예산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같은 이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판단 보류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육아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학부모들이 안 후보에게 이 병설 유치원 확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 후보 측에서는 이 지역에 따라서 과밀이 있고 또 남아도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부터 먼저 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 병설 유치원은 지금 며칠째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안 후보 측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내고 나면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